안녕하세요. 구탄스피드입니다. 오늘 주간 컨텐츠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백상예술대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때 백상예술대상에 TV 예능 후보작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콘텐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후보작 중에 유튜브 컨텐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요즘 이제 코미디 쪽에 거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제 피식쇼라고 하는, 조금 독특하다기보다 이제 약간 설정을 가미해서 하는 이제 토크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피식쇼라고 하는 컨텐츠가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피식쇼가 받을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만약에 받으면 이건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피식쇼가 TV 예능 부분에서 백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거랑, 그다음에 컨텐츠의 그 소비자 선호도, 소비자 기호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투보작들이 조금 그런 나름 쟁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지컬 백도 있었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다음에 김태호 PD나 나영석 PD가 했던 예능 콘텐츠들도 있었고, SNL이 있었고, 다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좀 주었던 그런 예능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백상예술대상의 심사위원 분들이 꼽은 콘텐츠는 피식쇼였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한 게 아닌가.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 분들이 정말 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피식대학 채널을 만들고 있는 주축이 되고 있는 이제 개그맨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뉴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은 한국의 코미디 컨텐츠의 대세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미디 컨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지금 유튜브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선을 발표가 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아니 꽤 오래 전이네요. 개인들이 만든 그런 홈비디오를 올리는 그런 채널로 시작해서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까지도 유튜브가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코미디 쪽의 컨텐츠는 완전히 유튜브가 거의 이제 손아귀에 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브에서 지금 선을 보이고 있는 코미디 컨텐츠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상파라든지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들이 점점,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점점 없어져서 설 자리가 없었던 코미디언 분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자리를 잡아서 본인들의 재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컨텐츠 소비층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기존의 TV 컨텐츠, TV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어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사실 이제 최근 코미디가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인기를 얻고 있고, 이제 젊은 컨텐츠 소비자하고 이제 옛날부터 TV를 봐왔던 시니어 컨텐츠 소비자들 사이에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으로도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피식쇼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TV를 주로 보는 나이가 있는 중장년의 컨텐츠 소비자들에게는 되게 낯선 생소한 그런 컨텐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지만 최근 트렌드, 콘텐츠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도 사실 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다수의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지금 콘텐츠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콘텐츠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하고도 좀 괴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콘텐츠조차도 이 광고가 많이 붙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예능이나 드라마나 일정 정도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콘텐츠들은 거의 광고가 지금 붙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별로 없는 거죠. 일정 정도 이상의 시청률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이게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트렌드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는 뭐 2040 보통 시청률을 보고 있거든요. 특히 2040 여자 시청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2040 쪽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여성 시청자가 많지 않은 컨텐츠는 앞으로도 점점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소비자들을 타겟팅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컨텐츠 수익 안정화를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아무리 뭐라고 해도 TV 광고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TV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TV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급격하게 더 이상 TV가 컨텐츠의 중심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트렌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예능상을 받은 피식조 제작에 참여하고 있거나 여기 출연자분들한테 축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한 심사위원분들도 제가 멋진 결정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이런 많은 컨텐츠들이 점점 대중적인 시장으로 나오면서 컨텐츠 판의 지각 변동이 점점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식조 외에 이제 제가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역시 이제 TV 부분 대상을 받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가장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크게 성공했던 컨텐츠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착한 드라마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고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ENA 채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생 채널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ENA 채널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제 예능하고 드라마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준 이제 대단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그 전에 박은빈이라는 배우분이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도 굉장히 그 멋진 수상 소감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긴 그런 시상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다른 이제 시상 이제 뭐 그 TV 콘텐츠나 영화 쪽에 시상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백상예술대상이 점점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그 심사를 해서 발표하는 작품이나 이런 게 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뭐 점점 더 이제 권위를 얻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백상예술대상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TV 예능 부분에서 피식쇼가 수상을 했다는 점은 아마 오랫동안 회자가 되면서 얘기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